2023년 9월 1일 금요일 경제뉴스 모닝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중국의 최대 검색 엔진 바이두가 개발한 생성형 인공지능 챗봇 어니가 31일 애플의 앱스토어에 등재되면서 공식 서비스를 시작했다. 중국 AI 분야 최대 스타트업인 센스타임도 자사 챗봇인 센스챗 서비스를 모든 사용자가 안전히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발표했다. 다른 국가와 달리 중국은 기업들의 AI 제품을 일반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보안 평가를 제출해 허가받도록 하고 있다. 중국 언론은 이들 이외에 틱톡 소유주인 바이트댄스, 텐센트 홀딩스 등 총 11개 회사가 정부로부터 승인받았다고 보도했다. 이날 챗봇 출시 소식이 알려지면서 바이두와 센스타임 주가는 홍콩 증시 약세에도 각각 약 5%와 7% 이상 오르기도 했다. 다음 뉴스. 증권사들이 제도 개선 기간 약 3개월 동안 한시 중단한 차액 결제 거래 서비스를 재개한다. 금융감독당국은 지난 4월 발각된 나덕연 일당 등의 대규모 주가 조작 사태, CFD 제도의 허점이 악용되자 각종 규정을 강화했다. 당국은 증시 전반을 비롯해 종목마다 CFD 잔액을 공시하기로 했다. CFD를 통해 주식을 거래할 경우 개인, 기관, 외국인 등 실제 투자자의 유형을 표기한다. CFD 거래 시 최소 증거금융 규제도 상시화한다. 새 규제가 적용되는 9월 2일부터는 CFD 거래를 지원했던 증권사 중 일부만 서비스를 재개한다. 나머지는 대폭 강화된 제도를 두고 당분간 거래 재개 여부와 시점 등을 따져본다는 방침이다. 다음 뉴스. 현지 시간 31일 유럽연합 통계청인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유로존의 이번 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5.3% 상승했다. 이는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수치다. 이는 전날 유럽 최대 경제 대국인 독일의 CPI가 6.4%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를 키운 직후라는 점에서 더 주목된다. 스페인의 경우 2.6%로 전월 대비 올랐다. 3개월 만에 최고치다. 이에 따라 유럽중앙은행이 다음 달 14일 예정된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음 뉴스. 스위스가 돈 세탁 천국이란 오명을 벗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스위스 재무부는 현지 시간 30일 신탁기업 실소유주를 등록하게 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이고 법의 허점을 막기 위한 전면적인 금융개혁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은 스위스 내 신탁법인 및 기업의 실소유주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다만 최종 입법까진 난항이 예상된다. 스위스의 직접 합의제 정치 체제 하에서 이해 당사자들의 로비를 포함 정당, 주정부, 시민단체들의 협의 기간이 필요하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 때문에 최종 조치는 상당히 약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음 뉴스. 3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주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상용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주 노동자의 1인당 월 평균 임금 총액은 373만 7천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0% 올랐다. 그러나 물가 수준을 반영한 6월 실질 임금은 336만 3천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오히려 2만 2천원 감소했다. 상반기 실질 임금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1년 이후 처음이다. 올해 들어 육아 하락 영향으로 물가 상승세가 다소 둔화했지만 전기료 등 공공요금이 급등하면서 실질 임금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다음 뉴스. 올해 추석 연휴 기간에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정부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예정인데 다만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10월 2일을 포함한 6일이 아니라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4일간이다. 아울러 추석을 앞두고 농특수 선물에 대해 정부가 할인을 지원하고 마트의 자체 할인 행사를 포함해 상수품 구입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정부의 이 같은 할인 지원에 투입하는 예산은 670억 원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 안정대책을 31일 발표했다. 다음 뉴스. 덴마크 장난감 회사 레고의 영업이익 감소폭이 2004년 이후 19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나타났던 폭발적인 완구 시장의 성장세가 둔화해서다. 닐스 크리스티안슨 레고 최고 경영자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더불어 신규 공장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투자가 늘어나면서 영업이익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레고의 올해 연간 매출 증가율 전망치를 한 자릿수 어딘가로 조정했다. 지난 3월 예측한 높은 한 자릿수보다는 하향한 것이다. 실적은 주춤하지만 투자는 계획대로 실행하기로 했다. 레고는 올해 상반기에만 89개 매장을 새로 열었다. 신규 매장의 절반 이상이 중국에 출점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뉴스.
하나은행이 고시한 8월 31일 오후 11시 41분 원달러 환율은 1325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을 위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